네, 반갑습니다. 5장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체에 대해서는 화학2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많이 했을 내용입니다. 화학2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5.1 압력부터 해가지고 5.10의 대기화학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5.1, 2, 3, 4, 그 다음 5, 6, 6의 일부, 그 다음 8의 일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화학2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화학2 내용을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학습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5.1 같은 경우에 200페이지에 압력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지금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실험에 대해서 지금 5.1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압에서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큰 금속통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가열을 멈추고 통을 밀봉한다. 통이 냉각됨에 따라 수증기가 응축되고 통 안의 기체 압력은 낮아져 금속통을 찌그러뜨리는 원인이 된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작은 캔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작은 캔을 준비를 하고 캔이 보통 입구가 이 정도 열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소량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소량의 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 물이 이제 기화가 되도록 물이 기화가 될 때까지 가열, 그러니까 끓을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거꾸로 엎어가지고 캔을 뒤집는다. 뒤집어서 물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걸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캔을 뒤집어요. 자, 이 물에 넣는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물에 넣는다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화된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기화된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H2O 형태로 돌아오겠죠. H2O 형태로 순식간에 확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이 부분 안에 있던 기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액화가 되면서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겠죠. 내부 압력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면 이 압력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서 대기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캔이 찌그러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그림 5.1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기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01페이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자, 기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 자, 토리첼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인 기압계를 발명하였다.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이 기압계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자, 수은 기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해수면에서 실험한 결과 수은 기둥의 평균 높이가 760mm 정도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이때 보시면은 이 수은 기둥을 누르는
이 힘과 수은 기둥 이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수은 면을 이 누르는 힘이 똑같으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리첼리 기압계 발명이 된 거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대기압 같은 경우에 지금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진 공기에 의해 만들어진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해발 2,900m인 산에서 수온관 높이는 520mm에 불과하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관을 누르는 이 힘도 굉장히 작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기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기압이라는 것은 760mm Hg, 수은 기둥의 760mm의 높이와 같다. 이것이 이제 되고, 이것을 이제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가지고 760 토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202페이지 내용이고, 자, SI 표준 단위 이거를 쓸 때는 우리가 파스칼을 활용합니다. 1기압은 이제 101,325 파스칼 이렇게 되고, 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1 뭐 그러한 것들 나와 있긴 한데 뭐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림 5.3부터 보고 갈게요. 그림 5.3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압과 기체 중에서 누가 더 압력이 높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대기압과 기체의 압력이 같다라고 한다면, 대기압과 기체의 압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H가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가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대기가 누르는 힘이 똑같으면은 누르는 힘이 그만큼 동일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가 누르는 힘, 그 다음에 기체가 누르는 힘, 이게 똑같으면은 결국은 수은 기둥 높이가 이제 어느 쪽으로도 수은 기둥이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기압과 그 다음 기체 압력, 여기에 가해지는 게 기체 압력이죠. 기체 압력, P 기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누르는 힘이 누가 큽니까? 대기압이 훨씬 크죠. 대기압이 크니까 수은 기둥을 더 많이 밀어서 기체 쪽으로 밀어낸 것이죠. 기체 쪽으로 이렇게 밀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기압이 기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B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수은 기둥을 대기 쪽으로 이렇게 밀어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H만큼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 5.3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체 압력과 대기압의 관계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화형 예제 5.1. 자, 지금 49 토르 이것을 ATM과 파스칼로 환산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뭐 우리가 1 ATM은 760 토르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자, 그 다음에 1 ATM은 이만큼의 압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보통은 뭐 주긴 하는데 간단하게 여기에선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업 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나오는
유효 숫자, 그 다음 환산인자 이러한 것에 대한 계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2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기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해서는 그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그렇고 아보가드로 법칙의 경우에는 화학 1에서 나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5.4를 보시면은 보일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제2자관, 제2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을 첨가하면 갇힌 부분의 기체 압력은 증가하여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제2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2자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은을 추가로 더 넣어줘요. 싹 더 넣어주면 이 수은 넣어준 수은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어준 수은만큼 이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맞죠?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줄어들게 되고, 자, 이 부피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피가 줄었다는 것은 이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 5.1을 보시면은 보일이 실험으로 얻은 자료 해가지고 나와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해가지고 보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어떻습니까? 거의 일정하더라. 이런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의 경우에는 PV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PV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자, PV는 일정하다는 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여러분 수학 잘하니까 이 반비례하는 것에 대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로축이 지금 V, 그 다음 세로축 P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은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죠.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지점 A, 이 지점 B, 이 지점 C, 이 지점 D, 여기 E, A, B, C, D에서 A, B, C, D, E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PV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물론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온도는 일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B에 있는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을 변화를 한 것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PV equal K, 이 식을 V equal P분의 K 이렇게 표현했고, K는 그거였잖아요. 그 상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를 앞에 빼놓고 P분의 1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V와 P분의 1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다. V와 P분의 1이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 가로축은 지금 P분의 1, 그 다음에 세로축은 V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비례하는 이런 커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비례상수 K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두 그래프를 대해서 확인을 하면 보일 법칙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일 법칙 그 204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는데, 보일 법칙은 이제 측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것이 보일 법칙이 매우 낮은 압력에서만 잘 맞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실제 기체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5.6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온, 산소 기체, CO2 기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이상기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일 법칙은 매우 낮은 압력에서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보일 법칙은 매우 높은 압력에서는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은 압력에서 잘 맞는 이유, 매우 낮은 압력에서 잘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매우 낮은 압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결국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처럼 거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아까 거꾸로 이야기했던 매우 높은 압력에선 잘 맞지 않는다 이 내용 얘기했잖아요. 매우 높은 압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상기체에서 멀어지죠. 이상기체는 뭐 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상기체 상태에서 보다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낮은 압력 부분에서 매우 낮은 압력 부분, 여기에서는 네온이나 산소기체나 이산화탄소기체나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다? 거의 이제 이상기체와 같은 이러한 거동을 보이더라.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예제 5.2를 보시면 보일 법칙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 법칙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이산화황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피가 1.53리터이고 압력이 5.6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인 SO2 기체 시료가 있다.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1.5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로 변한다면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일 법칙, 우리가 PV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기체, 동일한 환경 내에서 PV 값은 항상 일정하죠. 압력이 변하면 그에 맞게 부피가 또 변하게 될 거고, 또 압력이 변하게 되면 또 그에 맞게 부피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P와 V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상황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5.6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면서 1.53리터인 시료가 이제 압력이 1.5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로 변하게 된다면 이때 V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는 뭐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겠죠. 맞죠? 이미 화학2에서도 언급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제 5.3 암모니아 기체가 보일 법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영도시에서 1몰의 암모니아 부피를 여러 압력에서 측정하였다. 아래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압력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보일의 법칙 상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P 값과 V 값이 일정하다.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 1번 실험 같은 경우에 압력과 부피 이거에 대해서 곱해주면은 지금 여기 22.37
22.32, 22.31, 22.25, 22.16, 22.08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점차 우리 지금 여기 그림 5.7에도 나오지만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PV 값이 좀 작아집니다. 맞죠? 원래대로라면 PV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죠. 원래 이상기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상기체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PV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PV는 일정하니까. 이상기체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1번부터 6번까지 하니까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떨어지게 되더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자, 그러한 것을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샤를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샤를 법칙은 한번 끊고 갈게요.